네, 안녕하세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중 카르페 디엠이라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혁명적인 학교 선생 존 키팅은 용기 있는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로빈 윌리엄스가 열연한 이 감동적인 영화에서 키팅 선생은 전통적인 기숙 학교에 다니는 아주 잘 길들여진 부유층 학생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무감각한 학생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그들의 삶을 특별한 것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키팅 선생이 지적한 대로 사춘기의 이 학생들은 벌써부터 꿈과 야망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들은 부모가 만든 계획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들 각자의 의사나 변호사, 은행, 은행원, 이런 전문 직업에 대한 되려는 인생을 부모님들에 대한 설계를 갖고 있었고, 그것 역시도 본인 의지가 아닌 부모님들에 대한 선택을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무미건조하고 삭막한 친구들은 자신들의 가슴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아무런 생각도 없었어요. 영화의 앞장면에서 키팅 선생은 소년들을 데리고 학교의 로비로 데려가 트로피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는 개교 초기의 졸업생들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야, 얘들아, 이 사진들 봐라. 키팅 선생은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젊은이들은 한때 너희들과 똑같은 불길을 눈동자 속에 간직하고 있었어. 그들은 폭풍과 같은 힘으로 이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신의 인생을 멋진 드라마로 만들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었지. 그것이 70년 전의 일이야. 이제 그들은 모두 죽었고 무덤에는 데이지 꽃만 자라고 있었다. 그들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꿈을 진정으로 실현했을까요? 그들은 과연 자신들이 세웠던 야망을 성취했을까요? 그러고 나서 키팅 선생은 이 부유층 아이들에게 몸을 기울이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속삭였어요. 카르페 디엠, 이 순간을 붙잡아라. 처음엔 학생들은 이 기이한 선생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당황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이내 그가 하는 말들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들은 차츰 키팅 선생을 숭배하게 되었고, 그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것이었어요. 아니면 그들이 본래 갖고 있던 희망을 되찾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건네줄 생일 카드를 갖고 다녀요. 바로 그 생일 카드는 자신의 감정의 표현이며 살아있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꺼내서 건네주지 못하고 소매 속에 감추고만 있어요. 영화에 등장하는 학생 중에 녹스 오퍼스트릿이 있는데, 그는 어느 날 멋진 여학생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져요. 문제는 바로 그 여학생이 유명한 건달의 여자친구라는 것이어야죠. 녹수는 이 아름다운 소녀에게 반해 잠을 설치지만 그녀에게 접근할
용기가 너무 부족했어요. 이때 녹수는 키팅 선생의 충고를 기억했어요.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이 순간을 붙잡아라. 그 순간 녹수는 언제까지나 꿈만 꾸고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를 원한다면 뭔가 행동으로 옮겨야만 한다는 것을. 그리고 녹수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대담하고 시적인 말투로 그는 그 여학생에게 자신의 가장 비밀스러운 감정을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녹수는 그녀에게 퇴짜를 맞고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주먹으로 얻어맞는 등 창피한 수모를 겪었어요. 하지만 녹수는 자신의 꿈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는 끝까지 자신의 가슴이 원하는 것을 추구했어요. 마침내 그녀는 녹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녹수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녹수는 특별히 잘생기거나 인기 있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힘으로 여학생을 감동시킨 것이었죠. 녹수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삶을 특별한 것으로 만들고 내게도 지금 이 순간을 붙잡는 연습을 할 기회가 있었다라고.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애완동물 가게에서 한 귀여운 여성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나보다 나이가 어렸으며 나와는 매우 다른 생활 방식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다지 많은 대화를 나눌 기회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내게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어요. 나는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았고 그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그녀 역시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듯 했어요. 그녀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나는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기 위해 결심을 했어요. 나는 1시간이 넘도록 전화기를 바라보며 그녀에게 전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망설였어요. 수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다가 신호가 하기 전에 서둘러 끊어버리곤 했죠. 나는 흥분된 기대와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춘기 학생과 다를 바 없었죠. 그녀가 나를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용기를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라는 것이야. 이런 부정적인 목소리로 마음 한구석으로 강하게 들렸죠. 하지만 그녀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해져 어떤 두려움도 나를 막지 못했죠. 마침내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녀는 데이트 신청을 해줘서 고맙긴 하지만 이미 선약이 있다고 말했죠. 나는 한 방을 얻어먹은 기분이었어요. 전화를 걸지 말라고 충고했던 그 목소리가 더 창피를 당하기 전에 어서 포기하라고 지촉했다. 하지만 나는 왜 나 자신이 그녀에게 이끌리는지는 정말 알고 싶었죠. 내 내면에선 많은 것들이 표현되기를 원하고 있었죠. 나는 분명히 이 여성에게 어떤 느낌을 갖고 있었으며 그 느낌들을 당연히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있었죠. 나는 백화점으로 가서 그녀에게 줄 예쁜 생일 카드를 샀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시적인 글을 적었어요. 그런 다음 그녀가 일하는 애완동물 가게로 갔죠. 입구까지 걸어갔을 때 아까의 그 부정적인 목소리, 그런 목소리 또다시 내게를 또 경고했죠. 야, 그녀가 너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녀가 또 너 걸부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신호죠. 난 그만 용기를 잃고 카드를 소매소에 감추었어요. 만일 그녀가 내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면 그것을 주겠지만 냉정하게 굴하지 말고 카드를 그냥 숨겨가지고 나오겠다는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하면 모험을 할 필요가 없고 거부당하는 창피를 겪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가게 안으로 들어간 나는 잠시 그녀와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녀가 날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싫어하는 것 같지도 않았죠. 불안해진 나는 출구 쪽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문 가까이 다가갔을 때 내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말했어요. 키팅 선생의 목소리처럼 그것은 내 귓가의 속삭이며 용기를 불어넣었어요. 녹스 오버스트릿을 기억해라. 가르페디엠 이 순간을 붙잡아야 돼. 라고. 그 순간 나는 내 자신의 마음속 느낌을 표현해야 한다는 영감을 받아 내 자신이 발가벗겨진 듯한 두려움과 과감히 맞설 수가 있었어요. 용기를 냈죠. 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내 자신의 가슴에 따라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그들의 가슴에 따라 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또한 최악의 결과가 일어난다. 그렇게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여성이라도 시적인 글에 적힌 생일 카드를 받으며 기뻐할 것인가? 나는 이 순간을 붙잡고 결심했어요. 그런 선택을 하고 나자 용기를 일어났죠. 난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의 평화를 느꼈고 난 가슴을 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었어요. 어떤 결과도 바라지 않고 사랑을 주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죠. 나는 소매 밑에 카드를 꺼내 들고 돌아서서 카운터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녀에게 건네주었죠. 그것을 그녀에게 건네주는 순간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희열과 흥분이 내 마음속 밀려왔어요. 거기에 두려움까지 겹쳐서 프리츠 펄스는 두려움이란 숨막히는 흥분감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어쨌든 난 해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된지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그녀는 특별히 감동을 받을 것 같지 않았다. 라고. 그녀는 단순히 고맙다고 말하고는 카드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내려놓았죠.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너무도 실망스러웠고 거부당한 기분이었어요. 대놓고 거절하는 것보다 무반응이 더 비참한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는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가게를 걸어 나왔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생겨났어요. 갑자기 내 마음이 새롭게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큰 만족감이 내온 존재를 감싸왔어요. 어쨌든 나는 내 가슴을 표현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흥분된 체험이었죠. 나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무대 위로 올라갔던 것이었죠. 그래요. 약간 서툴긴 했지만 그것을 해냈다. 에머트 폭스는 말했어요. 떨어야만 한다면 떨면서라도 그렇게 해라. 난 어떤 보상이나 결과도 요구하지 않고 그녀에게 내 가슴을 열어보였죠. 꼭 어떤 걸 받기 위해 그렇게 한 것 아니었어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그녀의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었죠. 인간관계에 필요한 역학 한 가지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일. 그것은 이윽고 마음속에 잔잔한 기쁨으로 이어졌어요. 어느 때보다 내 자신에 대한 성취감과 평화로움이 느껴졌죠. 난 가슴을 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었고 어떤 결과도 요구하지 않고 사랑을 주는 법을. 이 체험은 그녀와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만이 아니었고 오히려 내 자신과의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난 그것을 해냈어요. 키팅! 선생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것처럼 무엇보다도 난 내 자신이 매우 자랑스러웠죠. 그 이후로 그 여성을 많이 만나진 못했죠. 하지만 그 경험은 내 삶에 크게 변화시켰어요. 그 단순한 사건을 통해 나는 분명히 알게 되었죠. 관계에 필요한 역학, 어쩌면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데 필요한 역학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곧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다. 우리는 자신이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상처를 입는다고 믿죠. 그러나 우리를 상처 입히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고통은 우리가 사랑을 주지 않을 때 찾아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고 신은 우리를 사랑을 주는 구조물로 만들었죠. 사랑을 줄 때 우리는 더욱 강해진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신을 얼마만큼 사랑을 해주느냐에 행복이 달려있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런 잘못된 믿음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얼마만큼 사랑을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사랑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있는 감정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럼 사랑을 주고 받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